마음 세탁에 도움이 되는 음악들, 처방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과제도 산더미인데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해야 돼. 근데 진짜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떤 스토리를 떠올려서 원비서 뭐 요새 준비됐나? 막 이런 식으로. 최근에 오래 만난 연인과 이별을 했습니다.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은 없더라고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고독을 한 사람과만 이제 좀 처리하던 스타일인 거지 잘못 만든 건 진짜 아닌 거고 되게 위로가 됐던 노래가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였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사랑은 비둘기여라 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리는 시간, 황인찬의 녹록.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뮤지션이자 작가라고도 할 수 있을 선우정아님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란 세탁소는 우리의 찌든 마음, 아픈 마음을 이제 세탁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이제 다정한 마음이 담긴 그림책입니다. 이 찰란 세탁소의 주인장이 이제 선우정아님이잖아요. 오늘 이제 준비한 사연들을 가지고 마음 세탁에 도움이 되는 음악들, 여러 가지 처방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요 사연부터 한 가지 읽어보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인데요. 공부할 것도 과제도 산더미인데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은데 사실 저보다 힘든 사람도 많을 거고 남들도 다 힘든 걸 이겨내며 사는 걸 텐데요. 유독 저만 힘든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들이 이 마음을 좀 세탁을 좀 해줄 수가 있을까요? 세탁 전문가로서. 사실 이제 이건 다른 세계에 있는 분이 전문가고 저는 이제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비슷한 가사가 있는 제 곡이 하나 있어서 시티 선셋이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딱 뭐 나만 힘든 건 아니야. 모두 나름의 아픈 눈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내려놓고 싶은 날이라고 이제 한 구절이 끝나는데 딱 그 사연을 듣는 동안 그 노래가 너무 떠올라 버려서 내 마음을 좀 비슷하게 담은 노래를 들으면 이게 해소가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곡을 처음 쓰기 시작한 마음도 세상에 너무 좋은 곡이 많고 한데 아예 똑같은 노래가 없네. 내 마음을 똑같이 쓴 노래가 없네. 그래서 내 맞춤형 위로송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저의 첫 창작의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좀 비슷한 곡인 것 같아서 떠올랐고 근데 이제 이럴 때 너무 많죠. 번아웃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그쵸. 근데 사실 뭐 공부할 것도 과제도 산더미인데 네. 뭐 정말로 때려칠 결심이 들면 때려칠 수도 있지만 네. 아마 때려칠 마음은 없으신 것 같기도 하죠. 그쵸. 그렇다면 해야죠 뭐. 안 때려칠 거라서 더 힘든 거기도 하겠죠. 아, 이걸 난 앞으로 계속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숨이 턱 막히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내가 기계가 됐다 생각하고 해야지 어떡해. 이런 이유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그 말이 너무 야속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가 종종 도움이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해야 돼. 근데 진짜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떤 스토리를 떠올려서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게 멋있게 자 오늘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하고 뭐 무슨 비서도 없는데 원비서 뭐 요새 준비됐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약간 그런 식으로 캐릭터나 서사를 만들어서 약간 그런 걸 하나 떠올리고 내가 지금 그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 해볼 때가 있었어요. 괜찮네요. 그 마인드셋 만들기. 네. 나는 캐릭터다. 어떤 캐릭터다. 난 능히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잘 안 되면 드라마나 영화의 짧은 짤이라도 클립이라도 잠깐 보면 아 맞아 이 모습 진짜 멋있었지. 내가 그 배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내가 나라서 되게 힘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잠깐 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잠깐 입어보는
마음 세탁 전문가 맞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또 멋진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음 사연 또 있는데요. 다음 사연 한번.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가 얼마 전 하늘나라에 갔어요. 가끔은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겠는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봐주곤 했는데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머리로는 이별을 이해하겠는데 아직 마음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별의 시간을 이겨내야 할까요? 라고. 이게 참 항상 이런 이별 그리고 상실은 너무 그쵸. 네 힘들죠. 뭐 이거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그나마 제일 사실에 가까운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을 아직 겪지 않은 입장에서는 뭐 와닿지 않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떠오르는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해리코닉 주니어의 Do You Really Need Her 일단 사운드나 이런 것도 너무나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이렇게 심장 박동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는 오. 그런 사운드고 포근하고 묵직하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녀가 정말 필요했어? 라고 하면서 약간 원망인데 정말 담담하게 조용하게 원망을 하거든요. 후렴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한 문장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너무 먹먹한데 위로가 되고 해서 좋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절친한 뮤지션 동료의 어린 딸이 이렇게 사고였는지 그 질환이었는지로 이렇게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딸을 잃은 친구의 그 슬픔, 비통함을 곁에서 보면서 자기가 약간 그 마음을 대신 옮겨준 것 같은 그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더더욱 제가 되게 사랑하는 노래가 됐는데 그 노래도 떠오르고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이제 현실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별로 이제 떠나는 사람을 생각하다가 쓴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정식 발매된 노래는 아니고 너머라는 정규 앨범에 From Beyond라는 제목으로 CD에만 수록이 된 노래인데 근데 아마 조만간 그거의 한글 버전을 제가 최근 콘서트에서 불렀어서 그 영상이 나올 거라서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나갈 때쯤이면 아마 네, 그럴 슬슬 것 올라가 같아요. 있을 거고 네, 아마도. 검색을 꼭 해보시면 네. 제목도 똑같이 푸른 비욘드로 갈까요? 한글 제목은 자장입니다. 자장.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떠난 존재가 하는 얘기인 거죠. 울지 마. 나 괜찮아. 뭐 지금 너의 너의 슬픔을 닦아줄 수 없으니 이제 울지 말고 이제 그만 놓아주고 자장이라고 하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갑자기 찾아와 온 노래인데 근데 꼭 사람뿐 아니라 너무 아꼈던 존재에 모두 이렇게 좀 대입해서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 어떤 상실들은 사실은 절대 메워지지가 않고 그렇죠. 채울 수가 없고 그냥 없는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 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일단 잘 자고 일단 자고 네네. 그게 결국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 어떤 사람의 모양이 처음에 이런 형태로 태어났다면 어떤 사건 같은 걸 겪으면서 이렇게 모양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별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가 찢어서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 구겨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접히고 이런 정도라면 그런 이별은 진짜 없어진 어디 한 조각이 그렇게 된 게 지금의 나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잘 이겨내시기를 또 바라면서 세 번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해보죠.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날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막연하게 불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싶은 생각도 들고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데 사실은 정말 괜찮아지고 싶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연의 방점은 괜찮아지고 싶다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정말 확실하게 네. 제 곡의 원해입니다. 선우정아의 원해. 딱 이 마음일 때 그쵸? 제가 쓴 노래예요.
진짜. 오늘 이야기했었던 네. 잎이 찬란해 네. 이제. 네. 진짜 고독했거든요. 이런 우울함이 고독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정말 고독하게. 그리고 계속 스스로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스스로 이제 다 모든 게 의미 없어. 뭐 다 필요 없고 뭐 나는 이미 이렇게 돼 버렸어. 아무도 날 구원할 수 없고 나도 날 도와줄 수 없어. 완전 이제 생각이 계속 끝으로 가면서 점점 고독해지는 와중에 이제 찰나 어떤 저의 순수함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막 파들어 가다가 핫꽃? 약간 이렇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절망의 바닥에서 피어올린 꽃 한 송이라고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딱 한 줄로 소개를 보통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꽃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발견한 꽃 한 송이가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데, 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잘 살고 싶잖아. 세상 끝났다고 생각 지금 100% 아니잖아. 이런 생각 그게 그 노래를 쓰게 만들었고 덕분에 진짜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고 그리고 또 오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끝이 아니고 다시 가라앉는 순간이. 그렇죠. 또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정도로 계속 이게 오는데 그게 삶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한 40년 정도 살았을 때 느낀 건 그냥 이게 삶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이럴 것이다. 정도나 빈도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어쨌든 안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진짜 막 절규하듯이 뒤에 외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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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희망을 원해라고 이렇게 막 절규하는데 그걸로 좀 사우나처럼 이렇게 해소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글로 잘 쓰신 거 보면은 그도 가라앉으면서도 되게 노력을 정말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덜 내려가려고 계속해서 다 잡다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괜찮아지고 싶다는 거를 아신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웠고 강한 사람이니까 그걸 계속 모으는 거죠. 계속 또 넘어지면 또 꽃 한 송이 또 꺼져.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절망의 바닥에서 자란 꽃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날이 오겠죠. 살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날을 꿈꾸면서 같이 잘 괜찮아져 봅시다. 저는 좀 빡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에 가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져서 잡니다. 주말엔 겨우 일어나서 밥 먹고 쉬다가 남은 업무를 하면 다시 또 월요일이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쫓기듯 살아야 하나 한숨이 나옵니다. 출근길에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 와닿는 게 정말 사실 이 사연들을 왜 이렇게 다 제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너무 이런 생각 자주 해가지고 세계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소비자들이 그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짧아졌고 우리나라가 특히 좀 빠른 나라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인공지능의 속도를 인간이 따라가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뜩이나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또 일도 이렇게 좀 빡세다고 하시니까 이거 봐요. 남은 업무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월요일이고 이 말에 진짜 저는 제가 이거 느꼈어요. 지금 딱 제가 콘서트 직후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기간인데 콘서트를 하고 나면 후반 작업 시작이고요. 약간 이게 주말에 잘 못 쉬시나요,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이제 주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쭉 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루틴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냥 휴식 없는 한 커다란 덩어리만 있을 뿐이라서 뭐 그러다가 한번 좀 격하게 쉬긴 하지만 저도 딱 지금 아직 요거 안에 있는 상태여가지고 특히나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이 됐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저는 그냥 요즘 여러 자기가 이용하는 음악 플랫폼에서 그 앰비언스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추천을 해봅니다. 예. 혹은 클래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고전 클래식. 진짜 이럴 때는 어떤 리듬이나 좀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 또한 다 막 거슬리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또 귀를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 뭐 팝음악이나 제가 좋아하는 장르더라도 잘 못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귀를 아예 쉬어주거나 어떤 그런 백색 소음 같은 걸로 차단하거나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더 여유가 생기게 하는
그것이 앰비언스 음악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백색 소음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거 진짜 한숨 이렇게 쉬다가 그 앰비언스 노래를 틀어놓으면은 약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심호흡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경직된 몸을 약간 마음을 좀 녹이는 풀어주는 네. 그런 감각인 거죠. 그렇죠. 백색 소음은 내가 조금 평화로울 때는 그걸 더 증폭시키는 도움이 되는데 진짜 힘들 때는 백색 소음도 되게 거슬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계 초침 소리 거슬리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요가 선생님 같은 느낌이에요. 앰비언스 음악은. 그래서 요가도 나 혼자 할 때랑 아무리 단련된 사람도 너무 지칠 때는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의 그 말에 맡겨버리는 게 편할 때가 있듯이 약간 그런 앰비언스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이 방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잠깐 생각을 멈춰보자 네. 라는 제안인 거죠. 네,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맡겨서 정말 뇌가 좀 휴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래 만난 연인과 이별을 했습니다. 평소에 날 좋아해주는 사람은 애인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헤어지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은 있지만 정작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 만들어 온 건지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연인이 문제가 아닌 거네요. 그죠? 근데 진짜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분명히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내 안에 그 흉한 어떤 생각까지도 그냥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좀 먹었을 뿐인데 약간 이제 그 말하는 게 그렇죠. 꺼려지게 돼서 그 못난 생각과 괴로움을 그냥 속에 이렇게 품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약간 내가 인간관계 잘못 만들어 온 건가라는 생각하는데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아마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어떠세요? 저도 지금 제 안에 각각의 자아들이 다 이렇게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굉장한데요. 저도 예전에 잠시 헤어졌었을 때 너무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평소에 친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던 사람이라 그래서 애인이 생기면 완전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사람과만.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가 없어지니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외로운 거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견딜 수 없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하고만 그거를 충족시켰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고독을 한 사람과만 이제 좀 처리하던 스타일인 거지 잘못 만든 건 진짜 아닌 거고 전 제 주변에 친구 없는데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쵸. 있고 저런 사람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떠오르는 곡은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헤어짐의 그 고독에서 자존감과 함께 몸부림칠 때 되게 위로가 됐던 노래가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였거든요. 진짜 그 가사가 완전 미쳤죠. 네,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웃긴 건 저는 이제 가사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귀로 듣고 파악하는 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편이라 나중에 약간 그 해답 확인하는 것처럼 문제집 다 푼 다음 나중에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도 느끼고 하는 편이라 정말 오랫동안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사랑은 비둘기여라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네. 그죠? 그 외에는 모든 부분을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다 맞았는데 제가 들었던 게 맞았는데 비극이어라를 비둘기어라로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비둘기어라도 저는 맞아요. 좋았거든요. 그것도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면 바람이 부니까 또 하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그 비둘기가 그 저한테는 그때는 뭐 도시의 그 약간 좀 어떤 좀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한동안 비둘기 되게 촉촉하게 바라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노래가 저를 정말 많이 안아줬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이불 같은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외로울 때는 나보다 더 외로운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걸 보면 이열치열이라고. 근데 진짜로 이거는 인간관계 잘못 만든 게 절대 아니고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좀 외로운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운 친구한테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면 사실은 그 친구도 받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어쩌면 자기 속내 또한 함께 때는 이때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타인을 많이 헤아리는 분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 말이 저 사람한테 부담으로 얹혀질까 봐. 짐이 될까 봐. 네, 그리고 저 사람의 상황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쩌면 나랑 비슷하거나 더 힘들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뭔가를 얹어버릴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좀 섬세한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 그자분의 마음의 물성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외로운 네, 이열치열로. 이열치열로 네네네네. 바람이 분다를 들으면서 예. 이 외로움을 또 달래보시기를. 열풍 건조 이렇게 네, 처방을 내리고 싶네요. 터보 열풍 건조. 네. 바싹 확실히 강하게 말려야 될 또 네, 필요가 네. 있기도 하다. 네. 아, 음악이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구나. 혹은 음악이 어떤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감각, 강렬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음악,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그걸 느끼고 있었어서 그러니까 너무 복받은 이게 음악적 재능인 건지 아니면은 뭐 그때 제가 뭐 천재적인 연주를 했던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재능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릴 때부터 그게 되게 확실하게 있었어요. 클래식이나 그런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뭐 배경음악을 듣거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막 굉장한 막 뭔가를 느꼈어요. 뭐 세상을 아예 학교 들어가기도 전이고 뭐 사회 같은 걸 제대로 느끼기도 전부터도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그 테마곡을 그거의 한 부분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거기 그 내가 치면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막 빰빰빰빰빰 이게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CD 있는 거 듣고 그 부분만 들으면 막 전율이 막 있고 미칠 것 같고 막 뭐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느끼고 뭐 자라나면서는 뭐 누구나 그렇듯이 사춘기 때 대중 가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우림 노래 들으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파해. 왜 그쵸 와 정답 전 마왕 들으면서 울었어요. 마왕도 좋죠. 저 진짜 파해가 최애였어요. 네. 진짜 그 너무 사무치는 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또 힘을 느끼고 제가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감각을 느낀다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또 가장 가까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살게 느끼게 해준 곡들 계속 느껴왔어서 그래서 내가 하는 곡에 그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나 또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죠. 이 음악 작업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네. 곡이 먼저 오나요? 가사가 먼저 오나요? 한 구절이 먼저 오나요? 노래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시기별로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밴드 셋으로 활동을 많이 하던 때일 때는 뭐 혹은 남들과 트랙 작업 그런 협업을 많이 할 때 뭐 이런 시기에 따라서도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곡이 먼저 올 때도 있고 저는 좀 구절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 어떤 특정 멜로디나 코드와 그 내용이 같이 이렇게 한 3박자를 갖춰가지고 뭐 도망가자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랬고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게 그냥 도망가자를 떠올린 다음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완전 동시에 같이 하나가 네, 돼서. 레미레라랑 그게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아예 트랙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음악 먼저 있고 나중에 가사를 붙인 곡들이 절반 정도 되고 어떤 내용을 쓰고 싶어라는 걸로 그러니까 가사를 먼저 쓰진 않고요.
좀 줄글 같은 설계처럼 그런 덩어리에서 출발한 음악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예 시처럼 글을 쫙 써놓고 나서 음악을 나중에 붙인 곡은 저한테 되게 특별한데 한 두 곡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떤? 일단 투제로라는 이 세레나데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원래는 막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유치하거나 막 이렇게 전혀 형태가 없는 운율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메모 같은 걸로 저는 가사 스케치를 많이 하는데 근데 쭉 썼는데 시가 돼버렸네? 이런 곡 그런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제로였고 그래서 이게 이 글이 너무 예뻐서 있는 그대로 고치지 않고 음악을 얘한테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갖게 했었어요. 하나는 살리네 같은 것도 살리네도 네, 살리네 찰나에 또한 있는. 완전 100%는 아니지만 초반 벌스의 구절이 완성된 시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 뒷부분은 음악이랑 같이 만들었지만 네. 그래서 나름 운율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었던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네. 근데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막혀요? 잘 안 돼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쓰고 싶은 내용이 먼저일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쨌든 프로이고 이거 직업이고 나 혼자 하는 순수 예술만이 아닌데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주가 돼버리면 되게 이렇게 좀 안 멋있고 이렇게 신미한적으로 많은 이들을 에게 재미를 주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나 혼자 좋아하거나 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정말 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진짜 그 표현이 딱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지휘하던 캐릭터가 예, 똥덩어리. 근데 정말 똥덩어리 같은 곡들이 종종 있죠.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저도 스스로를 만족하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똥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서 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제일 힘들어요.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먼저일 때. 그러면 정말 배출 욕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기에 예술가라면 아름다움으로 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편할 때는 한 구절이 먼저 그러니까 툭 나왔을 때 그것은 정말 감사하게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쓴 게 아니고 써졌다. 누가 줬다. 제가 종교는 없지만 누가 주셨다. 라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제 온 우주가 나한테 보내줬다.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받아서 잘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의 별 같은 존재로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지만 창작을 하는 마음이나 사고는 제일 수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건 다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어느 작업이든지 간에 메시지를 너무 명료하게 잡아두거나 할 말이 너무 명료해지면 네. 결국에는 저는 이 메시지를 깎거나 포기하는 결심을 하는 데까지가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걸 그대로 갈 수 없고 네, 이건 정말 깎아야 말이 돼. 명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진짜 그거를 포기를 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네, 진짜.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둬야 된다. 어떤 뭐 창작물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런 게 예전에는 그냥 완성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보다. 막 이렇게 어렸을 때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결심, 그 포기할 결심을 당장은 정말 못 하겠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걸 내가 왜 고집을 부렸지?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뭐 그렇게 막히거나 어려울 때는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을 두면 좀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 거고요. 시간은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피드백을 완전한 T로 하는 분을 찾아서 그 피드백을 한 분 이상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작업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역시 거리감이 중요하고 네. 시간적으로 거리를 두든 네네네.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거리감이 있는 다른 시선을 가져오든 그러네요. 거리감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와, 이거 진짜 약간 이론 정리 같은 말씀이었어요, 지금. 네, 어떤 그 창작에 관한 책을 낸다면 딱 이 얘기가 거기에 그 챕터의 주제 진짜 거리감. 시여도 음악이어도 서로 확실히 창작이라서 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네. 진짜. 네. 뭐 계획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팬들은 또 어떤 것들이 기대하고 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계획이 없는데요. 일단은 그 불러주시는 그 여러 섭외들이 너무 감사해요. 항상 감사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감사하고 그래서 아주 뭐 주구장창 열심히 부를 거고요. 어딜 가든 불러주시면 열심히 노래할 거고 창작에 대해서는 좀 나름 작년까지 많이 쏟아냈는지 앞으로 일단 구체적으로 생각해 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이건 진짜 현재 진행형인 고민이라 좀 두서 없을 텐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그러니까 뭐 다양성이 많아진 건 좋지만 이게 그 속도와 크기가 너무 가속도가 붙으니까 약간 머리가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건 단지 뭐 예를 들어 유행을 못 따라가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예 그냥 혼돈이 돼버려서 이게 한번 이 시대가 한 챕터 정리되는 시기가 있으려나? 그 시기를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앨범을 내고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겪는 단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라서 그 좀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는 게 이전까지 생각을 안 해봤던 짓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더 열어두고 생각을 하려고 좀 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탐구와 수집의 시간. 그럴 것 같아요. 이겠네요. 진짜 좀 둘러보고 사실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확실히 네, 필요할 테니까 맞아요. 그런 종류의 기다림. 네. 아쉽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안 해본 거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이번에는 그림책이었는데 네, 다음에는 뭐 다른 걸로 확장을 해볼 수도 있고 네네네. 또 다른 일들을 내 이제 음악 작업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도 네.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 녹록치 않은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좀 녹록하게 만들어주는 좀 그런 나만의 좀 어떤 버튼 같은 이것만 있으면 난 그래도 좀 마음이 풀려 괜찮아라고 좀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음. 네. 여전히 어려운 지금 못 고르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아이템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 좀 너무 1차원적인 것 같아서 다 괜찮아요 다. 어떤 좀 행위적인 것을 골라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걸 안 하면 큰일 나. 그날 오. 하루는 큰일 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전 스트레칭. 네, 그 많은 소도구들과 함께하는 스트레칭과 마사지. 그것이 실제로 이제 저를 녹록하게 이렇게 풀리게 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굳어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안 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폼롤러 위에 이렇게 눕고 그리고 여기 오면서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계속 긁으면서 왔어요. 이렇게 뭐 누르고 막 근데 차 여기 등에다 대고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네, 나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약간 몸의 감각하고 마음이 되게 맞아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진짜. 완전 예민한 타입의 사람이라서 정말 피곤합니다만 뭐 이게 저의 특성이니까요. 나의 녹록 버튼, 네. 폼롤러 네. 그리고 마사지 볼.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도 저희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몸도 마음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풀어지지 않았을까, 녹록해지지 않았을까, 또 이런 기대 또한 또 함께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네, 황인찬의 녹록 이제 진짜로 2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선우정아님과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함께 보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1부, 2부 연속으로 하니까 약간 지칠 수도 있는데 아니. 좀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너무 또 중간중간 수다를 많이 떨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하려던 얘기 곁다리 같은 걸 제가 좀 많이 풀어낸 게 다 아닌가. 알찼습니다. 모든 게 그럴까요? 알찼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낯도 많이 가리고 뭔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게 좀 편한 사람은 아닌데 잘하거나 편하진 않은데 근데 진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막 제가 약간 꼬여 있던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엉켜 있었던 제 마음의 그 실타래를 이렇게 잘 풀어내 주시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뇌를 안 쓰던 부분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네, 평소에 어떤 뭐 인터뷰나 또 토크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시인님과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막 인사 정도만 나누고 뭐 그랬었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저 또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일단은 뭐 이 책 자체가 너무나 저한테는 재미있게 즐겁게 읽은 놀라면서 읽은 책이라 그게 좋아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게 전 정말 좋았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손우정아님의 첫 그림책 이 찬란 세탁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음악까지도 함께 또 이 찬란까지도 함께 들어주시고 아껴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 언제나 저희 녹록은 넉넉하게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애쓸 거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 녹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록.